그리고 무균 병실을 많이 필요로 하는 장면이 떠오르면서 코로나19 초가 발생하면 무균 병실이나 음압 병동의 소요가 많아지는 사태가 일어날 것을 깨달았습니다. 산소 호흡기와 인공호흡기는 단어로 같은 뜻을 지니고 있다고 네이버 사전에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둘 중에서 산소 호흡기로 골라서 표기한 것입니다. 5번째로는 신데렐라의 빨간 구두의 시놉시스 앞부분에서 코로나19 초를 유추하는데 도움을 주었던 배경에 해당했던 특별한 신약의 간추린 내용이 떠오르면서 앞으로 닥칠 미래에는 코로나19 초로 인해서 유치원, 학교를 비롯한 교육기관들의 학생들이 일상적으로 여겨왔던 등교가 어려워져서 영상기기들을 이용한 비대면 인터넷 학습이나 학급 등이 생길 것을 알게 되었고 교육기관뿐만 아니라 표기되어 있는 25세라는 사회생활을 하는 성인으로서의 나이를 생각해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기업, 공공기관, 다른 나라와의 회의 등에도 통상적으로 영상기기를 이용한 비대면이 일상이 될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개인적으로 배달 등 비대면 일상생활의 시대를 알게 되면서 앞으로 코로나19 초 시대에 성장하는 산업과 반대로 발생할 문제점들도 미리 판단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이러스를 연구한 전문가들이 코로나19는 100년에 한 번 발생할 바이러스다 라는 말을 TV를 통해서 듣고 연도가 좀 다르기는 하지만 제가 먼저 순수 창작으로 만들어낸 4000년 만에 닥친 태고적 압도적인 감염체로 표현했다는 점이 비교되면서 나중에 좀 많이 놀랐습니다. 지옥녀의 작품 줄거리나 의도 등에서 1000년이 포함된 설명 부분이 여러 번 첨부된 사진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캡처한 사진을 포함하지는 않았습니다. 4000년 전 악마가 깃든 보석으로 표현된 부분은 감염체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이렇게 이미 저는 2019년 5월 26일에 2019년에 발생할 위험한 바이러스가 코로나19 초라는 이름, 바이러스의 종류, 증상의 위험성과 이 바이러스가 앞으로 가져올 사회적인 큰 파장과 피해와 발전할 산업과 그에 따른 문제점들 등을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바이러스가 등장한 이후에 바이러스의 이름을 짓는 등을 행동으로 옮기고 일정 기간 연구해야만 알아낼 수 있는 정보들을 이미 이때 종합적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결론을 찾아낸 저 자신도 사실은 이 상황이 말도 안 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라는 생각을 가지면서도 마음속 한구석에서는 혹시 2019년 5월 26일에 시스터 효린의 학교폭력 의혹 기사도 지옥녀가 전설, 신화, 영화와 같은 가상의 이야기를 현실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을 사용해서 닥쳐올 재앙에 대비하도록 경고성 예언을 한 건 아닌가? 하는 어처구니 없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심각한 의구심이 들면서 정말이지 2019년 코로나19 전 세계의 대유행이 현실에서 벌어지면 어쩌나 하는 노심초사하는 마음이 한동안 계속해서 들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초고의 두 작품을 완성된 두 작품으로 만드는 일에 빠져들듯이 열중하면서 가까운 미래에 벌어질지도 모르는 2019년 코로나19 전 세계의 대유행의 걱정은 점점 마음속에서 잊어져 갔습니다. 지금 다시 돌이켜서 생각해보면 그 당시 그러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과연 사람들이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미래의 전 세계에 유행할 질병을 내 말과 한정된 정보만으로도 믿어줄까? 라는 의구심이 지금도 마음속에 떠오르는 건 사실이지만 여러 경로를 통해서 미친 사람 취급을 받았어도 최대한 말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앞으로 닥칠 코로나19 초라는 재앙을 알리고 도움을 요청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주변에 없었기에 도움을 요청하지도 못했고 그 결과는 저를 포함한 암울한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어느덧 몇 달의 시간이 흘러서 두 작품 중에서 먼저 지옥녀라는 작품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의 보강과 수정 작업 등을 거치면서 블러드레인이라는 새 이름으로 완성시켰고 저작권 등록 신청을 했으며 며칠이 흐른 뒤에 우편으로 공식 등록일이 2019년 9월 30일로 지정된 저작권 등록증을 받게 되자 현실에서는 기다렸다는 듯이 또 다른 예언들이 시작되었습니다. 2019년 9월 30일 TV 뉴스에서는 태풍 닝닝에 의해서 강화의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병 농장의 축사가 반파되었다는 내용과 그로 인해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급속도로 퍼지게 될 우려스러움에 대한 보도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 뉴스를 접하게 되자마자 블러드레인 위의 여러 내용들이 떠오르면서 제 뇌리를 스치는 시나리오 몇 장면들이 떠올랐습니다.
그중 하나는 지옥녀를 블러드레인으로 보강 수정 작업을 하면서 추가된 시나리오 후반에 등장하는 특별한 태풍과 관련된 부분이 떠올랐습니다. 시나리오 후반에 등장하는 특별한 태풍과 관련된 부분은 영화 스포일러와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캡처 사진은 첨부하지 않았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뉴스 제목을 보면 태풍이 가면 부축이나 강화 발병 농장, 링링의 반파 이렇게 되어 있었기에 이것을 순차적으로 해석해 보았습니다. 첫째로 태풍이 감염을 부축이나 부분에서 내년에는 처음으로 태풍이 하나 우리나라를 지나간 뒤에 코로나19 초의 창궐을 예상했으며 코로나19 초가 태풍과 장마철이 포함된 여름은 물론이고 뉴스로 접한 9월의 가을 정도에도 아직도 끝나지 않을 거라는 점을 깨닫고는 이번 연도인 2019년에 발생이 예언된 코로나19 초가 일반적인 감기 등의 호흡기 바이러스와는 차원이 다른 날씨 적응력을 가졌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이미 이때 알게 되었습니다. 둘째로 뒷부분인 강화 발병 농장, 링링의 반파 부분을 통해서는 반파된 발병 농장에서 바이러스가 퍼져나가서 막대한 피해를 주듯이 내년 첫 태풍이 지나간 뒤에 발생하는 코로나19 초의 창궐은 우리나라의 방역 시스템과 국민들의 삶에 상당한 피해를 끼칠 것이라는 충격적인 사실을 이미 이때 알게 되었습니다. 셋째는 지옥녀의 능력을 그대로 계승하는 블러드레인이라는 새 이름 중에서 초기 지옥녀 때 레인이라는 단어에서 언급했던 능력들 중에서 연관 있었던 장마철처럼 많이 쏟아지는 것의 뜻을 통해서 내년 장마철은 빗물 피해가 극심할 것을 알았으며 힌트를 얻은 비와 연관된 장면이 떠오르며 국지성 기습호우로 인한 여러 피해 장면이 생각나면서 내년 장마철에는 국지성 호우로 인해서 많은 곳들이 수해 피해나 막대한 빗물로 인한 산사태 피해 등이 발생할 것을 예상했습니다. 시나리오 중에서 국지성 기습호우 내용은 참고용으로 일부만 캡처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하지만 과연 사람들이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미래의 전 세계에 유행할 질병인 코로나19 초만으로도 내 말을 믿어줄지 의구심이 드는 상황에서 이제는 추가적으로 아직 발병도 안 한 코로나19 초에 대한 이 질병의 위험한 특성과 블러드레인이라는 새 이름과 연관되어서 떠오른 장면들로 추론한 1년 뒤인 내년 여름철 장마 기간에 발생될 국지성호우로 인한 막대한 수해 피해와 산사태 피해까지 빈약한 한정된 증거들을 제시하면서 만약 미리 경고한다면 과연 사람들이 전문가도 아닌 내 말을 믿어줄까라는 의구심이 마음속에서 심하게 끌어올랐습니다. 다만 마음속으로는 코로나19 초가 부디 발생하지 않기를, 부디 내년 장마철에 큰 피해가 없기를 마음속으로 빌고 또 비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을 정도로 방송국 기자도 아니고 유명한 사람도 아닌 제가 가진 힘은 너무나도 무력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작품인 신데렐라의 빨간 구두 초고 작품을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의 보강과 수정 작업을 끊임없이 거치면서 열중하며 시간을 보내던 사이에 중국 우한에서 알 수 없는 감염 사태가 집단적으로 발생했다는 불길한 뉴스를 접하면 충격을 받았지만 마음속으로는 제발 코로나19 초가 아니길 빌고 또 빌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이러스의 이름은 모두가 알고 있는 예상대로 2019년에 발생한 왕관 모양의 바이러스라는 이유로 코로나19 초로 지어졌으며 그와 동시에 저는 코로나19 초로 인한 전 세계의 암울한 시대를 걱정하면서도 신데렐라의 빨간 구두 3초 3의 의미는 세 글자 완성품을 완성시키게 되었고 저작권 등록 신청을 했으며 며칠이 흐른 뒤에 우편으로 공식 등록일이 2020년 3월 2일로 지정된 저작권 등록증을 받게 되자 현실에서는 기다렸다는 듯이 또 다른 예언들이 시작되었습니다. 대구에서 급증한 코로나19 초 환자들로 인해서 병상이 부족해지면서 생활치료센터 문을 열자 그곳으로 무증상 감염자들을 옮기기 위해서 생활치료센터에 길게 줄지어선 엄청난 수의 구급차 행렬이 보이는 영상이 TV뉴스에 나왔습니다. 2019년 5월 26일에 우려했던 대로 구급차가 대거 증원되는 비슷한 장면이 나왔고 충격적이고 소름 돋는 사실은 신데렐라의 빨간 구두 3초의 등록일과 날짜가 같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경험을 계기로 앞으로 미래에 벌어질 예언된 사건들이 어떤 것들인지 쉽게 알아차릴 수 있었습니다. 코로나19 초가 벌어진 건 안타깝게도 결국 막지 못했지만
2019년 9월 30일 알게 된 예언으로 인한 재해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동시에 코로나19 초의 창궐을 막고 신데렐라의 빨간 구두 3초의 시나리오 내용과 비슷한 앞으로 발생할 여러 사건들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서 모두가 알만한 유명 뉴스 등에 여러 번 제보를 했습니다. 하지만 제보 전화를 걸면 전화를 건 언론사들은 말을 짧게 하라며 다그치거나 이야기를 조금 듣다가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거나 영화 시나리오 등과 관련된 미래의 사건의 예언 같은 건 뉴스로 다뤄줄 수 없다며 단칼에 거절한다거나 설명을 드려도 그냥 무시하듯이 연락처도 묻지 않고 끊는 등 연락처를 남겨도 취재 연락이 그 어느 곳에서도 오지 않았습니다. 언론 뉴스들이 만약 제가 유명인이었어도 이렇게까지 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언론의 벽이 일반 제보자에게는 이렇게나 높은 건가 하며 탄식했고 안타까워하면서 앞으로 벌어질 비슷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기를 빌고 비는 것 외에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아니, 언론사들의 무책임한 행동에 없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느덧 시간이 흘러서는 안산의 유치원에서 식중독으로 의심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번 안산 유치원 식중독 사건의 원인으로 의심되는 음식을 유치원에서 교사들이 미리 처분해버렸기에 식중독 원인 조사가 어려워졌고 원장 선생을 포함한 유치원에 대한 경찰 수사도 뒤늦게 진행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100명이 넘는 어린이들이 피해를 당했으며 그 중에서는 햄버거 병이라고 불리는 목숨을 위협하는 심각한 병에 걸린 아이들도 여럿 나오게 되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피해자 어린이 숫자와 제가 시나리오 앞부분에 표기한 피해 어린이 숫자가 100여 명이라는 거의 같다는 점에서 또 다른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 뉴스를 TV에서 접하게 되면서 결국 예상했던 비슷한 사건이 발생하자 피해를 막지 못해서 한편으로는 자신에게 화가 나기도 하면서도 피해를 입은 유치원에 다니던 아이들을 뉴스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접하면서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첫 번째로 더욱 큰 문제는 2020년 벌어진 이 사건으로 인해서 제가 쓴 신데렐라의 빨간 구두 3초에서 초반에 벌어진 2026년 미래의 병설 유치원 식중독 사건과 이어진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 식중독 사건을 시작으로 2026년 벌어지는 발생하면 당사자들이 모두 삽시간에 흙으로 되돌아가는 미래의 끔찍하고 처참한 최악의 사건이 활성화되었다는 점. 두 번째는 처음 앞서 언급되었던 신데렐라의 빨간 구두 위의 이 시놉시스의 앞부분 중에서 학교폭력 부분을 설명한 인물관계도와 같이 표기되어 있는 배경에 해당하는 2026년 감기 등 바이러스와 같은 감염병에 대응 가능한 부분이 떠오르던 늘어놓은 숫자 19가 앞으로 유행할 바이러스로 유추 가능했을 때 그때 당시에는 예상하지 못했지만 단순히 코로나19 초만을 경고한 것뿐만 아니라 신데렐라의 빨간 구두 위에서 벌어지는 2026년의 충격적인 미래의 재앙의 현실화도 이미 이때부터 경고하고 있었다는 점. 지금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코로나19 초로 인한 학생들의 등교 문제와 백신 접종이 힘든 상황에 대응 가능하도록 만들어진 가까운 미래의 확실한 신기술을 이미 코로나19 초를 알지도 못했던 2019년 3월 이전에 신데렐라의 빨간 구두 위의 배경에서 세히 설명해 놓았다는 점. 세 번째는 코로나19 초를 계기로 인해서 앞으로 여러 바이로 의학 기술들이 높은 가치를 얻게 되면서 여러 의약품이 개발되어 만들어질 것이며 그 결과가 2026년 충격적인 재앙으로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2026년의 발생이 예언된 재앙과 코로나19를 해결할 방법을 확실하게 경고하는 충격적이고 미스터리한 하나의 증거라는 것만 말씀드리며 이 증거는 매일 저에게 일어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참고 첨부 영상 1, 2, 3, 4 블러드 레인에 관한 비유적 이야기를 만든 날 다음 날 아침에 눈을 떠보니 그날 아침부터 이런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따로 표기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신데렐라의 빨간 구두 3초 시나리오 중에서 2026년 벌어진 끔찍한 사건과 큰 관계없이도 순차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가상의 여러 개의 미래의 사건으로 만들어진 자물쇠로 단단히 잠긴 판도라의 상자를 각각의 미래의 사건과 비슷한 현재 순차적으로 벌어진 실제 사건이라는 열쇠로 순차적으로 잠금이 풀리게 되면서 결국 신화에 나오는 판도라만큼 이나 2026년에 끔찍한 사건이 발생하게 될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는 점. 여섯 번째, 2026년의 발생이 예언된 사건을 경고하는 현상으로
비슷한 사건인 예방접종을 한 사람들의 정확한 이유를 찾기 힘든 전국적인 급격한 사망사고가 다수 발생할 것이라는 점. 처음 코로나19의 19라는 숫자와 학생들의 등교 문제 등에 비대면 사회 그리고 앞으로 미래에 닥칠 재앙을 알게 해준 초기 예방접종을 대신할 신의학기술의 설명에 써진 예방접종의 뒤를 이어서 나오는 감기 등이 떠오르면서 독감 예방접종을 생각했으며 신데렐라의 빨간 구두에서처럼 신약을 복용한 아이들에게서 전국적으로 충격적인 막대하고 엄청난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사망자 숫자가 계속 발생하지만 본래 신약에는 문제가 없었다는 점처럼 어린이와 함께 분류될 수 있는 노약자 즉 어르신들의 독감 접종이 떠오르면서 영화 시나리오처럼 독감 백신을 맞고 백신과 인과관계 없이 사망하시는 어르신이 100명 이상 나올 거라 예상했습니다. 정말 두렵고 무서웠습니다. 11월이 오기 전에 방송국 취재가 이루어지면 막을 수 있을 거라 예상했지만 취재가 되지 않아서 막지 못했습니다. 방역당국에 큰 문제가 될까봐 독감 백신에 대해서 직접 말하지 못하고 트위터를 통해서 미래에 예견된 막대한 죽음이란 표현으로 알리긴 했지만 결국 막지는 못했습니다. 안타깝고 참담하지만 방송국의 취재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면서 예상대로 예언이 발생하였으며 2020년 9월 10일 날 미리 증거로 찍어두었습니다. 2026년 발생하면 엄청난 숫자의 아이들이 지속적으로 모두 삽시간에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최악의 사건이 일어난다는 최소 증거는 이렇게 6가지 정도라고 말씀드립니다. 물론 다가올 코로나19 초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끔찍하고 처참한 6.25 이후 최악의 사건의 피해를 막지 못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끔찍한 사건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특정 요건만 갖춰진다면 판도라에 담겨있던 희망처럼 약속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신데렐라의 빨간 구두 초기 때부터 소개한 인류에게 큰 도움이 될 특별한 신약의 탄생도 합당한 조건으로 시나리오 계약 문제가 해결된다면 약속된 것이 나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코로나19 초의 예언 때처럼 앞으로 벌어질 2026년의 발생이 약속된 이 끔찍한 사건을 코로나19 초와는 다르게 미리 예방하고 막아내기 위해서는 2020년 12월 말까지 기한 내에 신데렐라의 빨간 구두 3초의 시나리오와 계약이 가능하고 나중에라도 영화화가 가능한 대기업 영화사와 공식적으로 이뤄져야만 회피해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블러드 레인의 계약 기한은 2021년 2월 7일까지 디즈니 영화사와 계약이 가능해야 코로나19를 소멸시키거나 일반 감기 정도로 위력을 꺾게 만들 수 있습니다. 디즈니와의 계약에 블러드 레인을 이야기한 이유는 2가지 이유에서입니다. 영어사전에서 그 뜻을 찾았다는 점과 제 몸에서 일어나는 미스터리한 현상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디즈니와의 계약 세부 내용의 실행에 따라서의 차이가 날 수도 있기에 소멸과 일반 감기 정도로의 차이를 표현한 것입니다. 문제는 지금까지 이야기를 푸는 제가 아직까지 계약을 체결해 본 적이 없는 무명 영화 시나리오 작가이기 때문에 혼자의 힘만으로는 이 일을 이루어내기가 버겁습니다. 안산 유치원 식중독 사건으로부터 시간이 좀 더 흐른 뒤에 서울시청에서 지금은 고인이 되신 박원순 시장님의 갑작스러운 행방불명 사건이 발생했고 다음 날 안타깝게도 박원순 시장님께서는 유서를 남기고 자살로 생을 마감하게 되었다는 충격적인 뉴스를 접한 게 되었는데 그 원인은 박원순 시장님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는 비서가 고소장을 신청했는데 그 접수된 고소장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박원순 시장님에게 알려지게 된 것이 원인으로 추정된다는 TV 뉴스를 접하면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즉 서울시청에서 가장 높은 사람인 시장님이자 성추행 가해자를 향해서 피해자인 비서가 신청한 고소장이 가해자의 일정 부분 편의를 은밀하게 봐주기 위해서 불법적으로 누군가에 의해서 알려지게 되면서 여러모로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된 것이었습니다. 신데렐라의 빨간 구두 3초에서도 끔찍한 사고로 인해서 서울시청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회의에서 당시 가장 높은 지휘권자인 국무총리가 문제가 발생한 기업에게 일정 부분 편의를 봐주는 은밀한 일이 발생하는 부분이 떠오르면서 충격을 받았습니다.